우리 공식 법령만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번 달 코스, 요번에 이제 지적은 확실히 잡아놓으세요. 등기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한번 봅시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3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적 기준점의 성과 관리. 이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놔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지적 기준점 3개죠. 어디가 맨 위에 있어요? 왜요? 요거는 그럼 성과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요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거야.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적삼각점의 발급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작년에 이게 출제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산화됨으로써 요 시도지사, 요게 지적소관청에도 열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 한번 보죠. 3번은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적혀 1번을 한번 봐봐요. 지적삼각점 성과 시도지사 또는 누가? 지적소관청. 올해 안 해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출제가 돼서 작년에 여기서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올해는 안 해놔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지적삼각점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한번 확인해 두시고, 혹시 이제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뭐예요? 우리 객관식 지문으로 또 유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청량성과 관리는 누가 하죠?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요 지적소관청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5절 이거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거기 제6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수행자 찾았어요? 그 옆에다 2개만 써놔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이렇게 써놔요. 지적 청량 업자하고 누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지적 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요거는 설립등기. 여기까지는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업자와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까지만 확인해 두면 돼요. 나머지는 확인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선생님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안 나와. 그죠? 그래도 또 의심스러워서 또 하지 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서 제7절. 여기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1번과 지적위원회 줄 서놔봐요. 지적위원회는 2가지가 있어요. 줄 서놔봐요.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뭐가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그거는 확인해 놔야 되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살을 좀 붙여놓으세요.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그랬죠. 항상 등도 좀 사잖아요. 그러면 시도의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가로 열고 이거는 적부 심사만. 만약에 여기 적부심사 등 그러면 따로 외워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적청량 적부 읽어봐요. 재심사 등이고 적부심사만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고,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관련돼서 요약집 385페이지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386페이지 하단으로 가봐요. 하단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한번 기본서에도 정리하지만 여기에다 요약집의 장점은 뭘까요? 빨리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이제 이미 한번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잡아놓고 저런 포맷을 이렇게 잡아놔요. 좀 띄워서
자, 누구 있죠? 자, 지방지적위원회. 자, 옆에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자, 중앙지적위원회. 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절차도가 되는데, 이제 방심하지 말고 이제 확인을 하자고. 그동안 이제 배웠던 거. 자, 청구인 그러면, 청구인은 누가 있어요? 자, 그렇죠. 토지 소유자 또 이해관계인. 그렇죠. 이해관계인. 또 누가 있죠? 지적 청량 수행자. 이렇게 해서 수행자. 여기에서 이제 지적 청량 수행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86페이지 하단에 딱 해서. 그럼 봐봐요. 자, 이게 지난달 3월달에 뭐 하고 뭐 이거사예요. 다음 중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는 것.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 지적 청량 업자. 4번 한국국토정보공사. 5번 토지개발공사. 정답은 토지개발공사.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는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이렇게 화살표를 놔요. 자, 시도지사를 이렇게 해서 거쳐간다고 그래서 거쳐. 자, 그러면 시도지사 서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붙여주겠죠. 며칠? 30일. 그러면 붙여준다는 걸 뭐라고 그래? 해부. 그래서 해부 30일이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 얼결 며칠? 60일. 그래서 심의 얼결 60일. 자, 중대사항은 연장 30일이 가능해. 그래서 연장 30일. 자, 요거는 지체 없이 성부. 그죠? 지체 없이 성부야. 자, 성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지는 며칠? 7일. 그래서 7통이 되죠. 그래서 통지. 이게 절차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숫자를 외울 때 이렇게만 외워요. 30일, 60일, 30일, 7일.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봐봐요.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제체 없이 7일, 통지. 통지는 7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만족을 했으면 끝나겠죠. 그럼 누구한테 내보내? 지적서관청. 두자로 번시면 직권. 그래서 직권 정정이 되겠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에서 며칠? 90일. 그럼 재심사 청구는 90일이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준용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연습용으로 해놔야 되겠죠. 요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여기 그렇죠. 요거는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누구한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적소관청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얘는 적부심사야, 적부재심사야? 적부심사만. 요거는 적부재심사 등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그러면 적부심사가 나올 때하고 재심사가 나올 때, 그러면 적부심사가 나오면 시도지사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죠. 적부재심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한번 저희가 스스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싹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384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면 자, 지적위원회 구성 및 기능 해가지고 몇 개 쳐놔야 되겠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이에 제예요. 포함.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 잡아놓고. 자, 특히 위원과 관련돼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자, 384페이지 리은. 읽었어요?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자, 그러면 국장,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돼. 그럼 부위원장은 누가 그럴까요?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국장이 10년을 재직했어. 그럼 위원장 임정은 10년, 과장이 15년을 재직을 했어요. 그럼 몇 년? 15년. 그럼 리얼로 가요. 자, 리얼을 어떻게 본지나 잘 봐요.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그때 X 포함이 아니라 J가 아니라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이번에 가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C 재심사 현강 펼쳐놓고. 그러면 A, B, D하고 E는 한번 읽어두면 돼. 자, 지적 관련 정책, 개발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 청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자, D번에 지적 분야 청량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 길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한번 읽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 대해서는 한번 눈팅해 놓으면 되고.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저 지방지적에는 지적 청량에 대한 적부 심사만, 그렇죠. 그걸 한번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회의와 관련돼서 특히 니은은 지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얼결 동그라미. 이게 얼결 정적수야. 자, 디귿과 관련돼서는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자,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그 다음에 서면. 그래서 오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 이때 통지는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 통지는 안 돼요. 그래서 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 적부 심사 하기 전에 봐봐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여기 봐봐요. 청구인은 누구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임자. 거쳐서 회부 며칠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90일.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어디에다 줄을 닦거나 이래.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 특히 지적 청량 수행자 조심하고요. 이번에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만약 적부 재심사라면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맨 밑으로 가봐요. 그러면 해부 끝에서 읽어요. 맨 밑에 줄. 자, 해부 며칠? 30일. 그래서 385페이지 맨 밑에 있죠. 해부 며칠? 30일. 그래서 해부는 30일이에요. 자, 뒷장을 넘겨서 자, 니은과 관련돼서 심의얼결 며칠? 60일. 그럼 연장 30일. 그렇죠. 이렇게 끝에서 읽어. 자, 그러면 거기 송부 밑에다 써요. 지체 없이라고 써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빠져있네. 그래서 지체 없이. 자, 니은과 관련돼서는 통지야. 통지는 며칠이죠? 7일. 근데 여기 통지에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 첫 줄에 한번 볼래? 청구인 또는이야, 미시야? 미시죠. 그걸 과거에 미술 또는으로 한번 고쳐준 게 있어. 그럼 한번 확인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되고. 자, 재심사 청구는 며칠? 90일. 그러면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특히 2번을 가봐요. 재심사 청구 방법 찾아서요.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90일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4번의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맨 마지막 줄에 직관. 자, 그러면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 해드렸어. 자기가 이제 얼마나 까먹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는 2문제 아니면 3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많게는 7.5, 적게는 5점이 출제되니까 그 정도만 하면 절대 안 틀려. 자기가 이제 그러면 지금 그러면 까먹어서 못 푸는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387페이지로 가보자. 자, 무슨 이동이죠?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이동의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뭐라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토지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 표시 나와 있고, 자, 그럼 가로 3번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종류가 나와 있고, 뭐 종류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좀 잡아달라는 거. 자, 1번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찾았어요? 예. 자, 신자가 포인트예요. 자, 신자 동그라미 잖아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잘 훨씬자죠. 그럼 신규 등록하면 뭐가 기억나요? 세 개가 기억을 조건 반사로 나와야 되겠죠. 가로 읽었어요.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적탁에서 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은 등기부,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 X라는 거.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자, 새롭게 등록하게 하니까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검사 증명을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청량성과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자기가 뭐예요?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거예요. 논점이 없어. 신규 등록 그러면 자기가 등기 적탁 X, 등기 관련 서류 X, 청량성과도 X. 이 순서대로 문제를 찾아가는 문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신규 등록 며칠이 60일. 그렇죠. 그러면 가서 이제 탁 줄 많거나요? 자, 388페이지로 가보죠. 자, 며칠? 60일. 자, 거짓 동그라미잖아요. 거짓. 자, 거짓. 자, 시험 범위는 아닌데 거짓 요렇게 동그라미 써놓고 요렇게 거짓 요렇게 나눠요. 그러면 요거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자, 과거에 요걸 거는 걸짓은 1학년 1반, 벌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제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다 써요. 자, 2번 앞에. 가태료가 없어졌어. 가태료가. 자, 그러면 신규 등록 시 60일 위반 시 가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틀려요. 단 거짓으로 신청하면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 사실 그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요게 이제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시 가태료를 부과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첨부 서류. 그러면 A, B, C, D 찾았어요?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나머지는 읽어봐도 저절로 되는데 특히 D번을 봐봐요. D. 자, D번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저기에다 행간편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돼. 근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없다. 요거. 읽어봐요.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없잖아. 지금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거든. 항상 조심해야 돼. 그거. 그래서 D와 관련돼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나온다고. 자, 신규 등록 시 등기상 증명서와 동시에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줘야 되지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없다.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박스 밑에 니은을 봐봐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확인으로서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거기에다 줄 쳐놔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이야.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 자, 거기를 장난쳐서 2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자,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거기 몇 번을 보시냐 하면 맨 마지막에 5번 찾았죠. 등기 기록은 없으므로 등기 적탁서에서 뭐 된다? 제외. 올해 이 부분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서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무슨 전환이 있죠? 등록전환. 등록전환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봐봐요. 자,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임에서 도로가. 그래서 임토 조심해놓고. 자,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서 올해 대상 토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자, 그럼 박스에 정리를 잘 해놨네. 자, 선지관리법 현관편 전화봐요. 자, 국계법이야, 선지관리법이야. 선지관리법. 자, 이번에 대부분 토지가 줄쳐놓고 대자 동그라미.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행질 변경, 사자 동그라미. 오른쪽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 동그라미. 자, 요거는 자, 2번, 3번, 4번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들이야. 그래서 대도사. 올해 여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에다 써서 자기가 연습해 놓으라고요. 대도사. 자,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야. 암기 코드 하나 딱 해서 대도사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거 딱 잡아서 마무리해 두고요. 자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신경을 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경을 꼭 쓸게. 자 면접과 관련돼서 면접 처리와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빠져져 있어. 근데 그게 자 거기 여백이 있으면 신청 절차 옆에다가 여백을 한번 2개를 써봐요. 자,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렇죠. 이게 여기 작년에 요 허용 범위 초과와 관련돼서 이게 30일에 때 단답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다음 중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적 소관청이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근데 올해는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올해는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잡아준 거고 여기에서 출제되는 것은 요거야. 읽어봐요. 대도사. 그렇죠.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요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근데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 그걸 국계법으로 고치면 지목 변경으로 간다라는 것. 다시 한번 딱 정리해두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작년에 단답 문제로 30일에 때 2.5점짜리야. 그럼 만약에 등록 전환이 나오면 등록 전환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또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3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 자 분할하면 뭐가 생각나요?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분할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분할에서도 논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봐봐요. 자, 분할. 분할 그러면 일단 개념이 생각나야 되겠지만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가 건보라예요. 요거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럼 분할 옆에다 써요. 자, 60일. 60일과 관련돼서 원칙. 원칙은 제한이 없어. 대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게 논점이야. 그러면 저희가 자, 요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임의적.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의무적. 요거는 그러면 분할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분할은 요거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돼요. 요 부분은 우리가 잡아둬야 되거든. 분할하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60일.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거 옆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분할 대상 토지로 가서 소위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자 형질 변경 동그라미. 용도로 변경된 경우 자 거기 가로 열고 하여야 한다라고 써요. 자, 하여야 한다. 소유권 매매를 위해서 필요하게 한 경우, 요거는 할 수 있다.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야. 그러면 A적으로 강제하는 게 있어. 그걸 잡아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389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임의사항이나, 저기 중요하네요. 지적 공부의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다시 확인해. 일부. 자 소유자 변경의 형질 변경이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용도 변경 즉 형질 변경이라는 겁니다. 며칠? 60일.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하여야 한다. 이걸 조심해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유를 써놔요. 이미 우리가 설명해놨으니까.
자,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관철하게 해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자, 분할하면 이걸 제일 먼저 팍 떠올라야 돼. 선생님, 4번에 가서 첨부 서류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요. 자, 1번 봐봐요. 1번. 자, 지목 변경 찾았어요? 형질 변경 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야 되겠죠. 자, B번은 허가 동그라미. 허가. 앞에가 허가가 있죠. 그럼 뒤에도 허가. 앞에가 판결이면 판결서. 그렇죠. 뭘 그런 걸 외워요?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걸 적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요. 임의적, 예적으로. 의무적, 하여야 된다. 뭐예요?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게 해서. 근데 올해는 분할 안 나와. 올해는 합병으로 가. 합병. 합병은 논점이 2개예요. 2개인데, 그러면 봐봐요. 합병도 똑같은 게 있어. 자, 봐봐요. 자, 합병은 뭡니까?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죠? 2필지. 합치는 거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예요. 자, 합이라고 하나는 누구만? 내 마음. 그러면 합병도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어. 예외적으로 12개가 있어. 그걸 초점을 하나 맞춰야 되고.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A하고 B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면 합병 그러면 60일이 논점이구나. 합병의 승인 요건이 논점이구나. 그럼 찾아서 여행을 떠나죠. 자, 그러면 합병의 요건 가로 2번에 올해 가로 2번에 합병의 요건 찾았어요? 예, 그게 바로 별표 3개짜리야. 올해 여기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합병의 요건? 이 합병의 요건은 잡으면 등기하고 지적 파트에 2군데 걸려 있어.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합병의 요건 옆에다 써놔요. 그러면 좀 색칠을 해요. 본인 걸로. 자, 동일성과 연속성. 요때 집안의 연속성이야.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써서. 요약집은 자기가 한번 정리해 놓으면 되게 빨리 가. 지적 파트는 한 번만 정리하면 나중에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거든. 1시간 만에. 막 넘어가거든. 막 넘어가요. 근데 요약집은 지금 정이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 요약집만 봐도 2차 과목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현상 단계에서 봐봐요. 자, 이게 기본서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요약집이죠. 기본서는 두꺼워요, 얇아요? 요약집은. 그러니까 기본서에 그동안 보다가 요약집으로 오니까 낯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요약집은 키포인트만 딱딱딱딱 달아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정이 안 가. 그래서 자꾸 기본서로 가다가 기본서로 입장이 두껍고 요약집에 오니 정이 안 들고 지금 요약집에 정도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써서 자기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요 2번에 그래서 특히 니은의 성역지 행간 괜찮아요. 자, 성역지야, 여역지야? 성역지. 성역지는 합병 가능. 만약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이에요. 자, 디귿하고 니을을 묶어요. 디귿하고 니을. 합병하는 토지 정비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이 접수번호가 같은 찾아서요. 같은 거기에다 줄 쳐놓고 저당권을 가로로 쳐요. 자, 요거 같은 저당권 요 자리에 뭘까? 같은 저당권, 같은 건저당, 같은 신탁 등기, 리얼로 갑니다. 동일한 신탁 등기 찾았어요? 예, 특히 리얼이 작년에 추가가 돼서 올해 출랑성이 제일 높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제 포인트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같은 저당권, 같은 가압류, 안 돼. 같은 가등기, 안 돼. 같은 저당권, 같은 신탁 등기 2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디귿각을 여기 봐봐요. 자, 이라는 사람이 2필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쳤어? 합병하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여기에도 미치는데
자, 그러면 출발을 해봐요. 그러면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면 저당 A가 그러면 여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 번호도 동일하네. 저당권이 몇 개? 2개. 공동 저당이네요. 읽어봐요.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그래. 거기 특히 디귿 앞에다 하나 써봐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 창설적 공동 저당이야. 그러면 창설적 공동 저당, 요 창설이 무슨 성을 담고 있다? 즉 동일성을 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 같은 신탁 등기, 특히 니은, 디귿, 리을 요거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요거는 23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잡아봐요. 자, 23회 때 요게 등기 파트하고 지적 파트에 두 문제가 출제돼 버려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 니은, 디귿, 리을은 지금 등기 파트하고 지적 파트에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짝 신경 쓸 때 디귿하고 리을을 바짝 신경 쓰라고. 요 정도 조심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잡아보자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거 A 토지. A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뭐죠? 대죠. 요거는. 자, 주차장이 넓어요? 대가 넓어요? 대가 넓죠. 근데 주차장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대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A라는 사람이 그러면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해. 그럼 대가 주차장으로 즉시 바뀌어. 그래서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오른쪽 6번에 두 번째 다만 찾아봐요. 자, 다만 동그라미. 여기 숨어 있네.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는 즉시 지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6번에 있죠. 다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처리해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거 4개만 딱 잡아놓으라고. 4개만. 그럼 올해 합병의 승인 요건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빈말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고 철두철미하게 해놓으라고요. 자, 3번에 갑니다. 자, 원칙적으로 합병은 60일에 제한이 없죠. 근데 이번에 예외 찾았어요. 예외를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 A 밑에다 12개라고 써요. A 밑에 조그맣게 12개. 이때는 그러면 60일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줄잖아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암기 코드 하나 생각날 거예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기는 공장체까지 속해. 자, 그러면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며칠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근데 우리 30회 때는 너무 쉽게 대처했어요. 자, 봐봐요. 다음 중 합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요 60일을 90일로 장난쳐거라. 완전 잡수세요 하고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32회 때 만약에 출제된다면 봐봐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는 무조건 우리가 요걸 조심해야 돼. 끝까지 가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합병하고 그러면 분할의 공통점은 봐봐요.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A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그거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유원지야, 유지야? 유지.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그렇게 딱 정리해주면 돼요. 자, 올해 합병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 나와요. 믿어봐요. 자, 강의를 23년 차 해보면 뭐예요? 그분이 오셔. 나온다고. 23년 차. 돌을 닦으러도 더 작두 탔어요. 작두 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지목 변경이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특히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줄쳐놓으세요. 자, 지적 공부만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상 토지겠지. 그러면 거기 대상 토지에서 1번, 2번을 묶어봐요. 자, 1번, 2번을 묶어서 자기가 또, 자, 색깔을 입혀서 좀 자기 걸로 만들어요. 원칙. 그 다음에 3번과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특례라고 써놨어요.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A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특례. 그러면 시험은 특례에서 나올까요?
응칙에서 나올까요? 특례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1번에 가서 국계법 실천하여. 자, 국계법을 산지관리법으로 꼼짝없이 당한다고. 산지관리법은 등록전환이야. 다시 한번 인지해 두시고. 자, 3번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이해를 하면 금방이야. 이해 봐봐요. 여기가 대고 여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대라고 생각해봐요. 몇 필지? 세 필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요 소유권자인데 A가 뭐에 세 필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유는 소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A가 아니라 이제 바꿉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개발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을 벌릴 수 있도록 뭐예요? 읽어봐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준다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지목 변경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토지를 합병을 신청한 경우 요거는 봐봐요. 뭐라고 읽어봐요. 특례. 그래서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잡아나고 지목 변경은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읽어요? 그래서 딱딱 논점들이 있어. 나올 논점들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여기도 이제 너무 방심하다. 거기 자, 가로 3번에 쭉 가서 동그라미 4번의 니은을 봐봐요. 니은 찾았어요? 자,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이걸 시도지사로 건쳐서 지목 변경, 과거에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자꾸 못을 박아 머릿속에.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 그 정도 잡아놓으면 뭐 큰 문제가 없고. 근데 거기 참고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같은 농지 전담가수원 찾아봐요. 찾아서요. 그럼 농민들을 위해서 서류를 생략을 뭐다 선포할 수 있다. 그 정도 한번 눈팅해 놓으면 돼요. 거기 박스 밑에 참고 보이죠? 전담가수원의 지목 변경 시 이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첨부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자, 바다 밑에다 해라고 써요. 해. 바다에 짜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소다? 해면성 말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해면성 말소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야. 개념이야. 자, 그럼 개념을 가서 특히 2번의 행강편은 딱잖아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토지로 가능성이 없을 것. 요게 바로 논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이 범람해서 요거 답이죠. 요거는 하천이 되죠. 오늘 범람해서 요 땅이 뭐가 됐어요? 포락지가 되잖아. 포락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답에서 하천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써요. 자, 하천이 나오면 X야. 하천이 나오면 X야. 하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이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죠.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 나쁘죠.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길게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가서 90일을 행강편 다학전을 하고. 자, 근데 90일. 근데 맨 밑에 이제 90일을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기에 당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름은 틀려. 이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통지를 받았어. 여기 봐봐요. 통지를 받았으면 A가 착해야 안 착해요? 만약에 A가 이제 통지를 받아서 90일에 착하면 신청으로 할 거고, 거진 99.9%는 열받아 있죠. 그러니까 뭐 해면성 말소는 결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그래서 신청 동그라미
만약 신청해서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직권 말소로 가겠죠. 자,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두 번째 직권 동그라미. 직권 말소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직권 말소는 의무적이야. 직권 말소. 자, 그러면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지금 만약에 직권으로 말소해놓고 A가 정리하고 와서 A한테 수수료 달라고 하면 주가 안 주가? 봐봐요. 다시요.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지적정리를 해서 너 수수료 내라. 그러면 주가 안 주가? 주가. 그죠. 수수료가 뭐다? 면제. 16회 돼 있죠. 맞자리네. 3번에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 물 흘러가듯이 사고를 연결을 해놓으라고. 자, 여기 봐봐요. 근데 국가는 나쁜 사람들이야. 봐봐요. 자, 온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제목으로 갈 수 없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요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회복 등록이 되죠. 그러면 국가가 뭐야? 회복해 주겠어? 재량이지. 그러면 오른쪽 가서 회복 등록 줄 쳐놓으세요. 회복 등록 줄 쳐놓고 거기에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 다시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복 등록은 통지 기간은 없어요. 자, 기간은 없어. 자꾸 속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통지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직권 말소 메뉴에다 책이 빠져 있으니까 직권 말소 동그라미 쳐놓고 전문 통지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 소유자한테 해야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자, 누구한테 해줄까요? 및 공유수면관리청. 관리청에다 통지하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토지 소유자 동시에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밋이야. 밋. 이것도 간혹가다 하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끝났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31회 때 2.5점짜리니까 자, 32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출제 예상이 되느냐? 자, 맨 밑에 392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잡아두고요. 자, 7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에 토지 이동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 옆에 조그만 여백이 있죠. 자, 책이 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뭐예요? 질서가 안 맞아요. 그럼 거기에다 하나 써봐요.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돼 있어. 자, 이 저건 도시개발 사업이네.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 그렇죠. 사업시행자.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대의 신청이죠. 대신 신청. 대의 신청.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그래서 A니까. 자, 작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고요. 요거 하나. 자, 대의 신청은 올해 별표 5개. 어차피 그러면 예외적인 측면은 어디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바짝 신경을 좀 써놓으라고. 바짝 신경을 써놔야 돼요. 일단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로 정리하자고. 일단 요렇게 체계를 잡고 대의 신청까지 정리하고 좀 지었다 들어가자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398페이지.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이제 정수로 정리해요. 자, 도로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는. 거기 두 번째 행강편점하고요. 며칠? 15일. 그래서 가로 입 동그라미 이번에 15일 확인하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러면 틀려.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작년에 그게 1번하고 2번이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특례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잘 들어봐요. 도시개발 농어촌 정기 파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가로로 쳐놓고 신고한다. 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후 가로 이내에 하여야 된다.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겁니다. 자,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연습을 해요. 자, 기억으로 가서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자, 중간에 기억이 있죠? 1번에. 사업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시선 처리가. 사업의 시행자, 거기가 있어야 돼. 다만, 주택건설 사업과 파산 동그라미, 파산 나와 있죠? 자, 파산하면 대타가 필요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자, 근데, 자, 기억에 관련돼서 마지막에 신청 대상 지역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쳐놓고, 아마 한지 처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공법 교수님한테.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그래서 교환. 그래서 요번에, 자, 감정평가사 5월 셋째 주에 본 게 뭐예요? 학교론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수용 방식과 한지 방식이 다른 설명을 골라라 해가지고 학교론 문제 그게 출제됐다고. 그럼 한지 방식은 결론대로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한지라고 그래. 근데 거기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로를 쳐요. 올해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어. 사업 완료 신고서 찾았죠?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찾았어요? 한번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일까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언제나 신청한다. 그때 X, A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게 A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토지이동 신청 제한이 있고요. 토지이동 시행이, 봐봐요. 토지이동을 지적 정리를 하려면 준공해야 돼, 착공해야 돼? 준공이죠. 그래서 준공 거기에다 행간편 딱 떠나요. 자, 준공을 착공으로 건져서 29회 때 2.5점짜리가 요게요. 자, 30회 때네. 준공, 착공이 아니라 뭐다? 준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여기 이제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다 넣어놨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따로 몰아쳐놨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원칙이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신청. 아까 했죠? 대의 신청 별표 5개 넣고. 근데 요 대의 신청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 요약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대의 신청에서 가로 열고 요거 써요. 여기 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출제 예상 문제가 바로 이건데 이게 빠져 있으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대의 신청에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이거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써놓고 살려놔야 돼. 별표 5개로. 자, 그러면 저희가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밑에 가서 공공사업 줄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 공공사업이에요. 여기도 8개 지목이 나와. 학철수, 전제구, 유도, 스토까지, 유도까지. 한 번에 외워두면 이제 합병은 공장체만 추가하면 되고, 그러면 유예요, 유원지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야.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은 한 번 읽어줘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읽어주면 돼. 그런데 가로 3번에서 꼭 하나 조심할 게 있어. 가로 안에 봐봐요. 밑에서 두 번째죠.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404조 출처나요. 오른쪽 404조. 근데 올해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봐봐요. 자, 올해 대의 신청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영어는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있는데 어디에다 쑤셔 넣을 것 같아? 가로 4번에다 쑤셔 넣을 가능성이 있고. 봐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요거 한번 꼭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봐봐요. 원칙 그러면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에서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공통점은 통지. 이렇게 통지로 연결이 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요약집 살 다 붙여놨으니까 완전 요약을 정리가 된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그러니까 여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8개 뭐 한번 여쭤보죠.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도가 뭔데? 도로. 학이 뭔데? 학경지. 천이 뭔데? 하천. 제가 뭔데? 제방. 국어. 국어 그러면 인공 소규모 수로. 머릿속에 탁탁탁탁 떠올라 있어야 된다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